55쪽에 있는 건 수식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식원. 관형사와 부사가 있죠. 관형사에 대한 설명. 체언 앞에 놓여서 그 내용을 자세히 그러니까 체언을 꾸며주는 게 관형사의 주요 기능이고 특성. 조사가 붙지 않는다. 절대 붙지 않습니다. 어미가 붙어서 활용하지도 당연히 않죠. 그거는 뭐 어미가 붙어 활용하는 거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요거 세 가지입니다. 부사는 좀 더 많죠, 여러분들. 부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관형사가 체언을 꾸민다면 부사는 영혼을 꾸미는 품사입니다. 하지만 뒤에 뭐 기역부터 시역까지 보세요. 기역 역시 어미 활용이 오는 불변하다. 니은 근데 뭡니까? 조사는 붙습니다. 보조사가 아까 조사 얘기할 때 얘기했죠. 조사 중에서 보조사는 뭐다? 부사에도 붙을 수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에는 보조사가 붙기도 한다. 그래서 자꾸만 아직도 그러니까 자꾸나 아직이 부사제. 자꾸 아직. 명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아까 관용사가 명사 꾸민 거 아닙니까? 근데 우체국 바로 옆 이렇게 바로라는 이 부사가 옆이라는 명사를 꾸미죠. 맞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만약 부사는 명사를 절대 꾸미지 않는다. 이런 거는 틀린 말입니다. 격조사와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사 중에서 격조사는 체험 말고는 결합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아까 조사 파트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해서 부사는 다른 부사나 관형사나 체언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른 부사는 뭡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있네. 그러니까 매우 잘 달린다 할 때 매우가 그러니까 매우 잘 달린다면 잘이라는 부사는 달린다는 용어를 꾸미지만 매우는 뭡니까? 달린다를 꾸미는 게 아니고 잘이나 부사를 꾸미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부사를 꾸미는 거고 아주 새옷 새는 뭡니까? 옷을 꾸미는 관형사 아주는 새라는 관형사를 꾸미고 있죠. 이런 관계입니다. 겨우 셋이다. 이 겨우도 뭡니까? 아까 바로같이 이렇게 체언을 꾸밀 수 있는 부사에 속합니다. 그 다음 문장 내에서 그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고 그 체언 앞에만 거의 올 수 있습니다. 체언 뒤에도 못 넣어봤죠, 여러분들. 체언 앞에만 올 수 있죠. 근데 부사는 문장에서 꼭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죠. 이 얘기는 부사는 꼭 자기가 꾸미는 말 앞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알죠? 주로 부사로 쓰이며 주로 영어로 수식한다. 이거는 됐고. 그래서 부사의 특성 이거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관형사와 관형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관형사는 모두 관형어이다. 관형어가 모두 관형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뭐고? 벤 다이어그램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두 개의 벤다이어그램 있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고? 지민이 그냥 얘기해보자. 여기 관형사가 들어가나? 관형어가 들어가. 맞죠? 관형사가 여기 들어가고 맞죠? 이 관형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형어가 있다 이거죠. 이런 관계입니다.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관형사는 다 관형어인데 그러면 관형사가 아닌 관형어에는 뭐가 있는가? 두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관형사 형용사 이렇게 형용사 형용사가 아니도 되겠네. 용언의 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겠죠.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쁜 같은 거 맞죠? 예쁘는 뭡니까? 예쁘 더하기 니은이제. 예쁘가 용언의 어간이고 니은은 뭡니까?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예쁜이라는 것은 관형어로 쓸 수 있다.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의 이런 관형사가 아니면서 관형어로 쓰는 것이 체언 플러스 뭐다? 관형격 조사죠. 관형격 조사 뭐 이렇겠노? 의죠. 그래서 지금 예문에 보면 그의 신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는 관형사는 아니지만 관형어는 될 수 있다. 문장 성분으로서.
그 다음 밑에 보면 관형사와 접두사가 있습니다. 접두사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근 접사할 때 그 접사 중에서 여러분들 아까 이 희디기 우추 같은 건 전미사라고 했죠. 전미사. 그러니까 접사가 두 가지가 있다. 접사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다. 차이는 뭐냐? 접두사는 머리 붙여서 갖고 앞에 온다 이거죠. 어디 앞에? 어근 앞에 붙는 접사고,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는 접사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접미사가 뭐 있노? 뭐 이런 거 욕심쟁이 같은 거. 욕심쟁이 할 때 뭐가 접미사겠노? 욕심쟁이에서 필기를 열심히 하는 쟁이죠. 필기 열심히 하서 뭐 필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좀 잘못했습니다. 또 뭐 있노? 뭐 깊이 할 때. 이도 뭡니까? 이것도 접미사죠. 그러니까 깊이라는 어근, 맞죠? 깊다의 깊이라는 어근 뒤에 이가 붙어서 뭐가 된다? 이 깊이가 명사가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접미사는 다시 얘기하면 그냥 뜻을 한정해주는 접미사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다? 형용사를 이렇게 좀 명사를 바꿨지? 이런 품사를 바꿔주는 접미사도 있습니다. 그럼 접두사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그거 개살구, 계란이랑 쓸게요. 그건 노면에 되겠으니까. 개살구 할 때 이 개, 아니면 또 뭐 헛소리 할 때 헛 이런 거. 이런 거는 접두사죠. 여기 뭐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접두사는 연결되는 말의 범위가 제한되고 그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가 당연히 없지. 왜냐하면 접두사는 뭡니까? 단어의 일부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관형사 접두사를 비교하는데 이건 사실 문법에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지? 당연한 거지. 관형사는 뭐다? 단어의 하나고 품사의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접두사는 뭡니까? 단어의 일부죠. 접두사가 혼자 지가 나오고 단어가 될 수 없다. 근데 관형사와 접두사에 굳이 공통점을 한다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접두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또 큰 차이점 뭐고, 관형사는 뒤에 있는 튀어나오고 띄어쓰기 하지. 접두사는 안 하죠. 맞죠?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이 관형사 접두사를 뭐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는 거 보세요. 맨발, 맞죠? 맨발도 역시 맨이, 맞죠? 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체연에 있는 어떤 그 컨테이너를 다 벗긴다는 뜻이죠, 맞죠? 맨, 맞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근데 요 맨하고 발 사이에 맨 예쁜 발 이렇게 안 쓰잖아. 굳이 이렇게 안 쓸 필요 없잖아. 이거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접두사와 뒤에 있는 어근 사이에 다른 단어 넣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저 예쁜 꽃 할 때 저는 뭡니까, 여러분들? 저 꽃. 근데 여기 뭐 이게 될까 수 있대. 저 꽃 할 때 꽃은 명사죠. 품사가. 저는 뭡니까? 품사가 뭐고? 이때 일부 학생이 또 뭐냐면 대명사 이렇게 합니다. 맞죠? 대명사 맞나? 아니죠. 이거 뭡니까? 이거는 관형사가 이거죠. 지시관형사입니다. 맞죠? 이 저는 관형사다. 그러니까 이 저하고 꽃 사이에는 당연히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죠. 저 예쁜 꽃 같이. 그 다음 2번은 선생님이 이거 봤는데 잡수입, 생죽음, 신학년, 초비상, 이민족과에 쓰인 이 잡, 생, 신, 초, 이 같은 이 한자어들이 관형사인지 접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되는데 사전에는 접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뭐 필기되어 있는 거 있나, 여러분들? 학교. 예. 연습 괜히 또 열렸네요. 그럼 왜 얘기 안 하는데? 어차피 시험, 지금 속으로 어차피 시험 안 나온다 하면서 계속 날 약올리고 있었던. 저 몰랐는데. 수업 안 듣고 있었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접두사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다르다. 라는 이 단어가 서술어로 쓰이면, 형용사고, 맞죠?
용건이 철수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교의 의미가 있죠. 어떤 비교 대상이 있고 그것과 다르다. 이런 의미를 쓰면 이거는 형용사 다르다고. 근데 다른 체가 때 이 단어는 뭡니까? 이거는 그래 은근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축도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이외라고 했지. 이외. 어떤 것과 어떤 것 이외의 것, 그 범위 이외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거는 관형사입니다. 알죠? 이런 겁니까? 여기는 이렇게 보면 서술어로 쓰이면 형용사고 서술성이 없으면 관사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보세요. 이때 다른 건 뭡니까? 분사가 뭐고? 서술이 보자. 계속 생각하고 있네. 고민하고 있네. 이거 분사 뭐고? 땡. 나가 있잖아. 나. 비교 대상 있잖아요. 나하고 다른 얘기는 아니고 맞죠? 이거는 형용사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게 없으면 그냥 다른 얘기하면 이때는 관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르다, 다른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른 의견은 형태로 있지만 만약이니까 나와 다른 의견, 그 건물과 다른 색깔 이렇게 할 때 다른 건 뭡니까? 이때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비교 대상인가 와나 가 뭐뭐 하고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고 그 비교 대상하고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때는 나와 다른 뭔가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맞죠?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가 있으면 이거는 형용사야. 그냥 다른 의견은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 이제까지 나왔던 거 말고 그 이외의 의견 맞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형사. 헷갈리죠? 하지만 우선 첫 번째 비교 대상 이 있고 없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예문이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알죠? 그 앞에 뭐뭐와 가 뭐뭐하고 이런 그 뭐뭐가 비교 대상 아닙니까? 맞죠? 그거 있으면 형용사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이 그저에 대해 아까 쌤이 살짝 설명했지만 나오고 있죠. 원래는 이 말에 조사가 붙지 않으면 관형사이다. 그러나 내용상 이것 그것 저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대명사가 본다. 여러분들 그 밑에 예문에 이는 그 품사 혹시 적혀져 있나? 학교에서 이 가운데 진짜가 있다 할 때 이는 뭡니까? 품사가 적혀져 있습니까? 5명이 책 아무데나 안 적혀져 있나? 대명사. 대명사가 돼 있습니까? 선생님 대명사가 보는데 이거 혹시 이것도 관용사가 있을까봐. 그래서 이 가운데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가운데는 품사 뭡니까? 가운데. 자 힘내고 가운데 품사 뭐고? 가운데 품사 뭐고? 눈싸움 하자는 거죠. 눈싸움 가운데는 명사죠. 맞죠? 명사. 그러니까 만약 이 가운데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가운데 하면 그러면 가운데가 명사니까 이는 가운데 꾸미는 관용사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니까 이거는 이는 뭡니까? 이거는 이것 가운데죠, 맞지? 이것 가운데. 이때 가운데 뜻은 뭐냐면 가운데 뜻이 우선 그냥 중간에 붙어 있지만 이때 가운데 뜻은 뭡니까? 이 가운데 진짜 있다 할 때 이 가운데 뜻은 뭡니까? 여럿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범위죠, 맞지? 범위잖아, 범위.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그러니까 이는 대명사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잖아. 이것 그것 저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건 대명사가 본다 했죠, 맞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예문이 이 가운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는 요건 대명사다. 그러면 뭐 참고로 만약 이런 거죠. 그러면 이가 관용사 쓰는 건 뭐 있습니까? 이거 많죠. 이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있으면 이는 뭡니까? 이거는 장소 꾸미는 거죠. 이건 관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문 좀 잘 봐주세요. 내가 볼 때 시험 문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가 들어가는 몇 개 문장에 넣고 그 중에서 뭐
주권없고 품사가 다른 것이 있는 문제 낼 수 있죠. 그런 문제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 가운데 저 가운데 다 될 때 맞죠? 그러니까 독립어는 감탄사, 말하는 이에 놀람, 느낌, 부른 대답, 입버릇 이런 것들, 어머나, 흥, 여보게, 예, 저 이런 것들이 다 감탄사다 이런 겁니다. 감탄사에 대하면은 어느 정도. 자 넘겨보면 문장이 있습니다. 선생님 쭉 봤는데 문장은 앞에 단어보다는 좀 그래도 좀 덜 열심히 만들었다. 단어는 뭔가 좀 막 거기에 해당하는 좀 어려울 만한 게 많은데 문장은 내가 볼 때 수업도 아마 좀 더 빨리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뭐야 많이 했더만 내가. 그리고 우선 이 교재 내용이 조금 뭐 이렇게 되나 지금 국어나 문법 교과서 내용은 좀 달라요. 좀 옛날 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지금 교과서 내용은 조금 그러니까 뭐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좀 달라요. 그래서 우선 여기 있는 거 한번 보고 계속 우선 문장 성분. 자 그러니까 방금 앞에까지 품사만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성분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 범위에 품사와 성분이 다 있다는 것은 어떤 문장을 딱 내주고 여기 지금 품사, 성분 다 분석해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품사, 성분 헷갈리잖아. 맞지? 우선 뭡니까? 품사는 저번 주에 했지만 품사는 뭡니까? 단어의 갈래죠. 단어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다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했지만 품사는 뭐 형태상 분류, 기능상 분류, 의미상 분류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품사가 뭐냐 할 때 얘기할 때는 의미상 분류를 쓴다고 했죠. 9개 품사 방금 얘기했던 방금까지 봤던 그겁니다. 명사, 대명사 사이가 쭉 있는 거. 그리고 성분은 뭡니까?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어떤 요소들입니다. 요소 맞죠? 그러니까 품사는 단어의 종류라면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입니다. 요소를 나누는 거예요. 기능별로. 그래서 문장 성분은 우선 크게 보면 세 개의 범위가 있죠. 범주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작년에 중학교 3학년 때 중3 교과서에서 아마 했습니다. 맞죠? 문장의 종류 성분 이거 했죠? 기억나지? 이것들 기억 안 한다 하면 여러분들 너무 단기 기억 현실증입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우선은 이게 보면 주성분. 주성분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성분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죠, 맞죠? 없으면 뭐가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우선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세 개는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또 그냥 하는 뭡니까? 영어에는 없는 거 보호가 있죠. 여기서 보호는 있지만 이 보호는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보호는 뭡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개 성분 중에서 무조건 필요한 건 뭡니까? 어떤 문장이든 필요한 건 뭐고? 문장이라고 생겨먹은 건 다 이거 두 개는 있어야 돼. 뭡니까? 주어하고 서술어가 맞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필수적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주어는 서술어의 주체고 목적은 뭡니까? 서술어가 만약 어떤 동작일 때 동사일 때 그 동작의 대상이 목적어죠. 맞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면 목적격 조사 을들이 부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보어는 뭡니까? 보어는 서술어가 무엇일 때 주어 이외에 또 필요한 겁니까? 요즘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서술어가 뭐일 때 자 작년 기억 돌려보세요. 우리말 문장 성분의 보어는 서술어가 어떤 경우일 때 필요한 겁니까? 욕하지 말고 뒤에서 욕하고 있다 지금 무슨 자세인지 모르겠지만 되다하고 아니다 이렇게 맞죠? 필요한 거죠. 나는 아니다. 뭔가 부족하죠 문장에 맞죠? 뭐가 있는지 있어야겠죠. 이때 나는 뭐 범인이 아니다. 요거면 여기에 뭐다? 여기에 보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보어다. 나는 되었다. 뭐가 되었습니까? 나는 뭐 의사가 되었다. 경찰이 되었다. 의사가, 경찰이 이런 것들이 보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주격조사와 마찬가지로 보어에도 복격조사는 이 갑니다.
뭐 확인했지? 그래서 주성분 4개가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부속 성분은 2개입니다. 야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관형사, 부사에서 좀 기억이 나겠지만 부속 성분은 뭡니까? 다른 성분은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어와 부사가 있습니다.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용언을 꾸밉니다. 아까 관형사, 부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게 대부분이지만 부사는 뭡니까?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나 이런 거 다 꾸밉니다. 알죠? 그러니까 독립성분, 독립어가 있다. 독립어는 아까 방금 감탄사와 같이 얘기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했죠. 주성분이나 부주성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그 문장에서 따로 떨어진 수의적 성분이다. 지금 여러분들 부서성분이나 독립성분과 수의적 성분이라고 하죠. 수의적이다. 수의적이다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원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수의적, 따를 숫자에다가 뜻의자에서 자기 뜻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수의적이라는 것은 꼭 필수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맞죠? 필수적이지 않다는 성질을 수의적이라 해요. 그러니까 주성분 빼고 다 수의적이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문장의 짜임새 갖고 문장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혼문장과 겉문장이 있다. 요거 2개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뭐고? 헛, 겹할 때 헛은 순우리말로 하나, 겹은 둘 이상입니다. 뭐가 하나고 뭐가 둘 이상입니까? 여인이 얘기해봐라. 주어, 서술어. 잡아놓은 거 있나?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가 있는 문장은 혼문장, 둘 이상 있는 문장은 겹문장입니다. 다시 그 겹문장은 2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 서술어가 둘이 있다고 하는데 그 2개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 아는 문장은 뭐다? 전체 문장이 있고 그 일부분으로서 주어, 서술어가 되어 있는 거죠. 맞죠? 전체와 부분의 관계입니다. 아는 문장. 그러니까 아는 문장이 있고 또 뭡니까? 그 부분은 뭡니까? 안긴 문장이죠. 맞죠?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렇게. 이어진 문장은 2개의 주어, 서술어가 앞뒤로 이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앞, 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겹문장 얘기할 때는 이 개념도 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절은 무엇이냐? 구도 있죠. 구. 문법 다니 보면 구 있고 절 있죠. 그래서 구절 하는데 구는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있는데 단어에서 문장을 배우고 있지. 그러니까 제일 작은 제일 앞에 있었잖아. 제일 작은 단위가 뭐였습니까? 문법에서 의문이죠. 맞지? 의문, 음절, 형태소, 단어, 성분, 문장까지. 맞죠? 어절도 있지만 중간에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 구 혹은 절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는 문장의 일부분인데 단어가 둘 이상 합쳐진 게 구입니다. 절은 뭐냐? 절이란 것은 문장의 일부인데 뭐다? 주어, 서술어를 포함한 문장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와 절은 둘 다 문장의 일부인데 절은 뭡니까? 구와 달리 주어,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위가 절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겹문장을 얘기할 때 겹문장은 알겠지만 주어, 서술어가 둘 이상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죠. 뭡니까? 아는 문장은 뭡니까? 전체 문장에 하나의 절이 있는 겁니다. 부분으로서 맞죠? 그리고 이어진 문장 뭡니까? 앞에도 한 개 절이 있고 뒤에도 한 개 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절, 뒷절.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진 문장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절과 뒷절의 관계가 어떠냐? 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관계가 대등하다 라는 것이고 좀 더 다시 얘기할게요. 그 종속적인 이어진 문장이니까 종속적인 겁니다. 맞지? 대등하다, 종속적이다 이렇게 2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밑에 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예문 보세요. 아기가 잔다 같이 이렇게 진짜 주어 서술만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마도 시험 문제에서 이제 뭡니까?
뭐 작년에 중학교 때도 이런 내신 문제로 이게 문장 나누는 거 했겠지만 무조건 짧은 문장에서 헛문장 아닙니다. 헛문장도 길 수 있습니다. 방금 같이 이렇게 예문 보세요. 그가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이런 거 뭡니까? 문장이 길잖아.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은 문장을 볼 때는 서술어부터 보세요.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마지막 뒤에 서술어가 있죠. 맞지? 도치법을 쓰는 문장 아니면 무조건 소설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술어가 띄었다 있지? 띄었다 그러면 이제 뭐 띄었다의 주체가 뭡니까? 누가 띄었습니까? 이 문장에서 그가 띄었지? 그러면 그가가 뭡니까? 주어제. 여러분들 문장이 있으면 서술어부터 정하고 그 서술어의 주체를 찾아서 주어 찾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만약 그 서술어가 목적어나 보호가 있을 수 있겠지? 보호는 뭡니까? 목적어가 아니다 되다면 보호 찾고 만약 동사인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타동사겠죠? 타동사면 목적어도 있겠죠? 그러니까 띄었다는 뭡니까 여러분들? 목적어가 있나 없나? 띄었다 있죠? 미소를 맞죠? 그러니까 미소를 이 목적어고 나머지 드디어하고 얼굴 되겠죠. 선생님 지금 묻는 겁니다. 자, 예원이 드디어의 성분이 뭐고? 또 부사하고 또 누가? 응? 지민이? 왜 항상 부를 때마다 깨있는 자다 깨는 거 같지? 아니지? 지민아 얼굴의 성분이 뭐고? 부사 맞나? 그거 없는데 왜 있나? 부사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드디어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드디어하고 얼굴이 둘 다 부사인데 드디어가 부사인 거는 직관적으로 합니다. 맞죠? 드디어는 뭐 꾸밀까 여러분들? 띄었다 꾸미지 맞지? 근데 얼굴에는 있잖아. 이거 보면 이거는 얼굴 더하기 n인데 이거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경험상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부사인 부사어는 금방 아는데 이렇게 체연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는 학생이 고민합니다. 방금 지민같이 아주 정상적인 작용이었어요. 알죠? 그러니까 얼굴에 같은 이런 것도 뭡니까? 결국은 띄었다가 꾸미는 부사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도 빨리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만약 아기가 전화다 보니까 아기가 아침에 집에서 쿨쿨 잔다 하면 뭡니까? 아침에 집에서 쿨쿨 샜다 부사어입니다. 맞지? 잔다를 꾸밀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견문장 한 개 혼문장이 한 성분으로 안겨 들어가서 이루어지거나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는 문장이죠. 혼문장이 여러 개가 이어져서 여러 개가 됩니다. 이거는 이어진 문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보면 우리는 이제서야 그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이거 뭡니까? 그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했음을이 뭡니까? 이게 했음을이 하나의 또 전이죠. 그가 사랑했다. 주어 소수도 있는 전입니다. 그 전체 주어는 우리는 깨달았다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그는 이 고장에서 태어났고 평생 동안 여기서 살았다. 이거 뭡니까? 앞에 그는 태어났다. 그리고 또 뒤에는 소수밖에 없지만 근데 뭡니까? 그는이라는 이 주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될 수밖에 없죠. 생략되기 자연스럽죠. 그래서 두 개의 절이 앞뒤로 이어져 있는 이어진 문장이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긴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뭐냐면 쌤이 보고 지금 가르쳐서 보고 있는 국어 교과서나 아니면 문법 교과서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선은 뭐 학교에서 이거가 수업했으니까 이것을 보고 공부를 합시다. 쌤도 화장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싸네. 끄네.